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캐나다 연방 하퍼 총리가 제2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0월 4일 말레이시아로 출발합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회복력 있는 아태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 영어로는 Resilient Asia Pacific Engine of Global Growth라는 주제하에 개최되며 정상회의와 별도로 참가국의 기업인들 간 상공협력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와의 경제협력과 에너지협력, 자원협력에 관한 현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국가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선 환경 문제와 자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정상과의 만남에서는 에너지 수출과 자원 개발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캐나다 셰일가스와 원자재의 아시아 공급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퍼 수상과 함께 이번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캐나다 기업과 자원개발 관련 지원 부처들은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경제 파트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직접적인 성과를 얻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는 총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10월 7일 오후 다자무역 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국 정상들이 모두 모여 토의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이 시작됩니다. 정상회의 이틀째인 10월 8일에는 APEC 연계성 비전을 논의하며 형평성 있는 지속 가능 성장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APEC 연계성이란 지역 통합 촉진에 필요한 물리적 교통망, 제도적 규제조와 인적 전문가 교류 등의 연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번 회의 핵심 과제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APEC 회의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하며 하퍼 수상과는 지난 취임 축하 전화회에 이번 회의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됩니다. APEC은 전 세계 GDP의 약 58%, 총 교역량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최대 지역 협력체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와 관련해 존 베이너 미 하원 의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베이너 하원 의장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예산안을 4차례나 상원으로 보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은 하원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이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 법안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승인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양측 간의 대립으로 현재 미 행정부는 폐쇄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경제 전망 속에 경기 회복을 원하는 캐나다 경제에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가 장기화될 전망에 따라 캐나다의 자원과 물류 유통 산업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경과 각종 무역 관련 부처가 지금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행정부처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미 결정된 통관과 거래가 아닌 향후 연방행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역과 교류 부분이 문제입니다. 통관과 국경보도의 입출임은 문제가 없으나 그 이전에 해결할 각종 행정지원 업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파업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캐나다산 상품의 미국 시장 판매가 어려워지고 미국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물건 구매 금액이 커지면서 미국 내 소비가 위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있는 소비상품의 경우 미국 내 수입 관련 인허가 문제가 지연되면 아예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조달받는 캐나다 기업의 경우 미국 내 부품 및 기술 이전에 관해 정보보호 차원에서 받아야 하는 인허가가 늦어지면 부품 조달 및 투자와 생산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캐나다 내 생산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캐나다 여행업계의 타격은 불을 보는 듯 뻔한 상황입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RBC 수석 연구원은
미 연방정부의 폐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캐나다 4분기 성장률이 0.25%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의 독립영화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원앙소리의 주인공 최원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 1년 가까이 투병하다 1일 오후 4시 15분께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향년 85세입니다. 최원균 할아버지는 이름 없는 시골의 촌부지만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통해 현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과 멀리 외국에서 타향살이를 하던 한국 교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잊혔던 고향의 모습과 시골의 부모님 모습을 연상하게 했던 주인공이셨습니다. 경북 봉화군 상운면 한울리 산정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낸 최할아버지는 지난 2009년 1월 개봉된 독립영화 원앙소리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영화를 만들었던 이충렬 감독은 할아버지가 별세하자 영화만 아니었다면 이 좋은 가을날 지금도 소와 함께 편하게 들판을 거닐고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좋든 나쁘든 할아버님의 삶에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신에게는 사람보다 낫다던 원앙소리의 또 다른 주인공 소는 최 할아버지와의 30년 동반을 뒤로하고 7년 전에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최원균 할아버지는 경북 봉화군이 조성한 원앙소리 공원 내 소 무덤 부근에서 영원히 잠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고향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최원균 할아버지의 영면에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원전 주변에선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막기 위한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있는 한 탱크에서 430리터의 오염수가 누출됐고 이 중 일부가 바다로 흘러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바다로 유출된 오염수의 양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일본 간토 지방의 미성년자 10명 중 7명의 소변에서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슘이 먹거리로부터 인체에 흡수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문제에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사능 오염 용수의 바다 방출이 만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오염 용수 바다 방출을 저질러 놓고 최근 아베 일본 총리가 유엔 연설에서 일본의 국제 기여에 대해 연설하는 뻔뻔함을 연출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도호쿠 지방 미야기현 센다이시 동쪽 130km 해저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류가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00년 이래 네 번째 규모의 강진이었습니다. 최대 14m 높이의 지진 해일이 밀어닥쳤으며 이 영향으로 진앙지와 인접한 해안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소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직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4등급, 즉 시설 내부의 위험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5등급, 시설 외부로의 위험 사고로 올린 후 다시 6등급, 심각한 사고를 거쳐 최고 수준인 7등급 대형 사고로 상향했습니다. 등급이 차츰 상향된 것은 냉각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가동 중지로 지진의 영향을 받은 원자로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내 6개의 원자로 전체가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발전을 멈춘 원자로 내 보관 중이던 노심이 가열되면서 방사능이 급격히 증가했고 지진에 의한 화재가 겹치면서 원자로 격벽이 붕괴돼 방사능 누출이 발생한 것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사용 후 핵연료인 폐연료봉 저장 수조의 냉각 시스템이 중단되자 핵분열 연쇄 반응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되었습니다. 사력을 다한 방제 작업 끝에 원자로 자체가 폭발하는 참사는 막았지만 냉각수 대신 사용한 대량의 바닷물이 방사성 물질을 머금고 바다에 유출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부 저농도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고 바다로 방출하는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처리할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되는 물질이었다는 게 원자력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일본의 처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 아베 일본 총리가 유엔에서 주장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하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로선 결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내는 알겠지만 2차 대전의 적국이었고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국제이해는 철저히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일본에 다시 군국주의의 길을 터준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미국은 도쿄에서 개최된 미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발표된 성명에는 현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조항 재검토, 일본 정부 내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국가안보전략 수립, 방위예산 증액 등 일본의 안보 강화 방안에 대해 미국은 환영하며 일본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천명한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들이 공격을 받았거나 일본의 국익을 이유로 다른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군국주의적 헌법 재해석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과 갈등하는 것을 우려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일 간 공식 합의문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함으로써 지역 내 군사적 영향력과 역량을 키우려는 아베 정권의 행보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명에는 한미일 3국 간 협력 활동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과 관계가 심하게 틀어진 상황에서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한국을 한미일 협력 틀 안에 확실히 잡아두려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일본 측에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BC주의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거래율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거래량이 최근 30년 이내 최저치였던 것을 감안할 때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인지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광역 밴쿠버 지역의 부동산 거래율이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밴쿠버의 한 부동산 업체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무려 63.8%나 상승한 거래량이라고 전했습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보드의 샌드라 와이언트 회장은 지난해보다 거래량이 현저히 늘어나긴 했지만 올해 9월 주택 거래량과 새 매물 발생량은 지난 10년의 평균 수준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보드 측은 9월 한 달 동안 성사된 총 거래량은 1,516건으로 9월의 평균 부동산 거래값은 60만 2천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0.7% 하락한 수치이며 올 1월과 비교해서는 2.3% 상승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통, 환경, 편의시설은 지역의 발전을 가늠하는 삼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밴쿠버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 새로 개발되는 상업지구들은 기존 스카이트레인역이나 버스 정류장과 가까운 곳에 들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존 슬랭 라셀리 JLL사가 광역 밴쿠버 지역의 건설업계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 개발된 상업지구들은 대중교통시설로부터 500m 거리 내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LL사의 케빈 레이놀즈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 출퇴근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상업지구들이 대중교통시설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 잡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노동인구의 나이가 젊어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BC주의 생활비가 예전보다 높아진 것도 젊은 직장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통한 출퇴근을 하는 이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어 알람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5일 서리의 94-A 애비뉴에서 발생한 노부부가 사망한 화재 조사 결과 파이어 알람이 작동하지 않아 미처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렌 게리스 소방서장은 노부부의 집에 발생한 화재는 차고 바로 위에 위치한 다용도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방서 측은 화재 원인은 담배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서관들의 시험 결과 파이어 알람이 작동하지 않아 노부부가 피할 시간을 주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집은 25년 전에 지어졌으며 파이어 알람 시설도 25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리스 서장은 이번 사고의 심각성은 최근 UBC 대학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1,000명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시니어들의 집에 파이어 알람이 설치되어 있으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파이어 알람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답변자 중 15%가 집에 파이어 알람이 최소 10년은 넘었다고 답해 파이어 알람이 일반적인 수명이 10년인 것을 고려할 때 대부분 작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스쿼미시 밸리 뮤직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 완료로 내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었던 스쿼미시 뮤직 페스티벌 정상 결과 스쿼미시시는 큰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BC주 전체에 1,8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중 절반인 900만 달러가 스쿼미시시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밸리 뮤직 페스티벌이 진행된 3일 동안 스쿼미시 지역의 레스토랑들은 2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리커 스토어를 비롯한 식품점들의 수입은 150만 달러, 그 외에 인근 소매상들은 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페스티벌 관람객의 90%가 외부 지역에서 스쿼미시시를 방문해 그중 73%가 최소 하룻밤을 스쿼미시에서 숙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쿼미시시의 롭 커크햄 시장은 3일 동안 발생한 경제 효과도 대단하지만 스쿼미시를 BC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린 것이 앞으로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뮤직 페스티벌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연방법원에서 3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밴쿠버로 이주해와 경찰이 여성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성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 칼케이는 173cm의 시장과 86kg의 체구를 가진 혼혈인으로 검은 머리와 어두운 갈색 눈, 그리고 입술 왼쪽에 작은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매춘업 종사자를 상대로 범행을 자행해 매춘업 종사자들과의 접촉이 일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알코올 음료에 대한 구매와 소지는 물론 주류 제품이 주 수입원인 가게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모든 사회 관계에 대해 경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전과자를 드러내놓고 주의를 주는 경우가 없는데 캐나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정도까지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한 범죄자의 경우 재범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정보 공유가 개인정보 및 명예보호보다 우선시되는 캐나다 사회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